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의료용 동위원소 악티늄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난치암 치료 등 관련 치료제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장마철에는 극한 호우가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인데 6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고 7월과 8월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아연 이온 배터리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래핀 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는 1,500회의 충전과 방전 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초기 용량의 약 88.7%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해 난치암 치료 등에 쓰이는데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의료용 동위원소 악티늄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길이 마련돼 관련 치료제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FDA가 승인한 전립선암 치료제인 플루빅토와 신경내분비암 치료제인 루타테라. 이들 치료제는 모두 방사성 동위원소인 류테툼 177을 활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입니다. 방사선을 내뿜어 암세포를 파괴하는 루테툼에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유도물질을 달아 마치 유도미사일처럼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원리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는 기존 화학 항암제와 달리 화학적 반응이 없어 부작용이 거의 없고 적은 양으로도 암세포를 죽여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가운데 악티늄 225는 방사선을 내뿜어 암세포를 살상하는 능력이 루테툼보다 10배 이상 커 차세대 의료용 동위원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티늄을 활용한 연구는 그동안 악티늄을 전량 수입해야 해 제약이 많았습니다. 최근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입자 가속기인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악티늄 생산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악티늄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난치암 치료제 개발 연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는 전립선과 신경내분비를 저희 기관에서 2개를 다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신장암이 됐건 아니면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별도의 유방암, 대장암 이런 종류의 새로운 타겟을 삼아서 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학원은 국내 4개 방사성 의약품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쬐면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강했던 방사성 물질.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난치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암세포 증식을 최대 50% 이상 억제하는 검정콩, 소만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품종보다 항산화 물질 함량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자루마다 검정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품종 소만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기능성이 가득하다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만의 주요 특징은 암세포 억제 효과입니다. 소만 추출물을 암세포에 투여했을 때 뇌종양세포는 52.2%, 유방암세포는 40.6%, 피부암세포는 58.4% 줄었습니다. 재래 검정콩보다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2.8배,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 비배당치 함량은 2.9배 많습니다. 소만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기존 품종과 재래 검정콩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소만이 재래 검정콩보다 더 높은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몸무게 60kg 성인이 하루 15.2g을 섭취하면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농진청 설명입니다. 농가에서는 기능성뿐 아니라 재배 안정성도 높다고 평가합니다. 같은 면적에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기존 품종보다 13%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만이 쓰러짐에 강했어요. 쓰러지질 않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수확이 많았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기계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소만은 현재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내년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본격 보급에 나서고 산업체와 협력해 건강기능식품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여름은 내내 평년보다 덥고 특히 장마철에는 극한 호우가 내리는 등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여름철 기상 전망 브리핑에서 6월부터 8월까지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인데 기상청은 지난해보다는 수온이 낮은 편이라 작년 같은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수량은 6월에는 평년보다 많겠고 7월과 8월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통상 6월 하순부터 장마 영향권에 드는 데다 올해도 북쪽 한기와 남쪽 더운 공기가 부딪히며 극한 호우가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한여름에도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겠다며 철저한 재해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경남 산청 하동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곳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올여름 산사태 가능성으로 2차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대형 산불로 경남 산청 하동 지역은 산림 3,397헥타르가 불타고 시설 13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 우려되는 건 산사태입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나무들이 죽어서 지금 집안이 약해진 상태인데 만약에 올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장마로 인해서 이 집안이 약해지면은 산사태가 우려. 산불로 타버린 산림은 나뭇잎이 비를 막아주는 우산 효과와 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는 말뚝 효과가 줄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경남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청과 하동은 산불 이후 산사태 위험 1등급 면적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시간당 72mm 넘는 이른바 극한호우가 내린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우선 산사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지 주변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산불 피해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목을 우선 긴급 제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방등과 같은 사방 구조물을 설치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예방과 대처, 주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아연 이온 배터리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핀 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스트 중앙기기연구소 조용윤 연구원, 동국대 안건영 교수 공동연구팀은 전기와 열 전도성이 뛰어난 그래핀을 입힌 스테인리스 강 포일을 활용해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금속판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며 표면을 코팅하는 롤투롤 방식과 400도 열 처리라는 간단한 공정만으로 소재의 전기적 특성과 내구성을 향상시켰고 이를 적용한 배터리는 1,500회의 충전과 방전 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초기 용량의 약 88.7%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고흥 종합시험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고흥 종합시험장은 고흥군 포두면 1원 33,348제곱미터 부지에 총 253억 원을 투입해 조성됩니다. 25톤급 하이브리드 엔진과 3톤급 액체 메탄 엔진 연소 시험 설비, 발사대 기능 시험 시스템 등의 시설로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하반기에는 위성 5개를 탑재한 한빛 나노의 첫 상업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제10대 이사장으로 송재호 경동홀딩스 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이사장은 2005년부터 경동도시가스 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경동도시가스의 지주회사인 경동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또 2023년 제9대 이사장에 선임된 데 이어 두 번째로 맡는 이사장직이며 임기는 2028년 4월까지 3년입니다.
이 시각 관심 가는 뉴스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급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7월 YTN 유튜브 채널에 처음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업로드된 영상만 90만 개에 육박합니다. 다양한 콘텐츠에 힘입어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처음 100만 명을 넘은 뒤 채널 개설 12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수치상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YTN 채널 구독자인 셈입니다. YTN은 이제 업계 표준이 된 자막 뉴스, 현재 가장 흥미로운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는 지금 이 뉴스 등을 통해 24시간 뉴스 채널의 장점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특정 주제만 모은 기사들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달하는 에디터픽, 이슈픽 등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내놓고 있습니다. 뉴스는 YTN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자막 뉴스나 지금 이 뉴스 같은 숏폼 스타일로 뉴스 콘텐츠를 선도해왔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구독자의 욕구와 부합해왔다고 자부합니다. YTN은 앞으로 인공지능 AI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관심에 꼭 맞는 뉴스를 선별해 내놓고 TV 뉴스와 차별화되는 유튜브 전용 오리지널 시리즈를 보강해 깊이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입늘소리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식물용 센서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식물에 센서를 붙여 환경 유해 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연구진이 식물에 센서를 붙여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웨어러블 센서를 착용한 것처럼 식물도 센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 센서는 환경 유해 물질인 6PBD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PBD는 뭘까요? 이 6PBD는 고무의 안정화를 위해 차량 타이어 등에 첨가되는 유기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수질 오염과 생물학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물 내 6PBD의 농도를 감지해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기존의 감지 센서는 낮은 농도의 유해 물질을 검출하기에는 감도가 너무 낮았는데요. 연구팀은 산화철 나노큐브와 탄소 나노튜브 나노리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촉매를 활용해 전기 촉매 활성을 5배나 높였습니다. 연구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센서와 달리 복잡한 시료 전처리 없이 현장에서 바로 측정이 가능하며 감도와 선택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센서는 산화철 나노큐브와 카본 나노튜브 나노리본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촉매를 사용하여 유해 물질의 정교학적 신호를 효과적으로 증폭함으로써 센서의 감도와 성능을 크게 높였습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식물종의 유해 화합물이 축적되는 과정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스마트 농업과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OLED 같은 고화질 디스플레이에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여주기 위해 사운드 기능을 결합하는 연구가 한창인데요. 예를 들면 구부러지는 OLED를 스피커에 감아 사용하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연구진이 13인치급 OLED 디스플레이에서 각 픽셀이 서로 다른 소리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다중 스피커 기능의 픽셀 기반 로컬 사운드 기술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최수석 교수 연구팀은 디스플레이 프레임 내부에 피에조 엑사이터라는 초소형 소리 진동 부품을 픽셀 단위로 정밀하게 배치했는데요. 이에 따라 픽셀별로 독립적인 소리를 구현하고 진동 간섭 없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초정밀 사운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에조 엑사이터, 이 단어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전기 신호를 진동으로 변환해 소리를 내는 장치로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얇은 디스플레이 내부에 쉽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운드의 성능이 좋은 기술을 디스플레이에 통합하는 게 이상적으로 필요하고 기술적 연구가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조화시켜서 디스플레이 화면과 조화된 다채널 스피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OLED는 가벼움을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고음질 스피커 없이 화면 자체에서 고급 음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차량 내 좌석별 맞춤 오디오는 물론 스마트폰과 VR 기기에서 몰입형 공간 음향 실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담아온 임늘소리였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수천 명의 철수를 검토한다는 제목의 월스트리트 단독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28,500명 주한미군의 1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에서 나온 구상 가운데 하나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는 물론 이번 대선 전후에도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해왔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본토 방어와 함께 중국의 타이완 침공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태평양 군비태세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번 주한미군 감축론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With the loss of th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he would invade. 대선을 앞둔 시점에 불거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국내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의제는 현재 미 국방부가 세우고 있는 국방 전략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이슈도 구체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국방부는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한미 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과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며 한반도 등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군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동맹의 정신,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한미 안보협의회와 한미 군사위원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품목별 관세와 개별 국가별 상호 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차 실무 협의가 현지 시간 22일 마무리됐습니다. 수석 대표인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과 이날까지 사흘간 제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 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미 연방준비제도가 좀처럼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집을 살 때 빌리는 돈에 붙는 이자율인 모기지 금리도 여전히 높아서 성수기인 4월 미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0.5% 감소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전통적으로 4월은 미국 주택시장 성수기지만 올해는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역대 4월 중에 최저입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는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가 7%로 매우 높아 주택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로 3분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준은 물가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앞으로도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는 점,
And now we're pricing out from 4 to 5 cuts all the way down to 2 to 3 cuts for this year in total, and pushed out all the way into September at the earliest. Does not look like the Fed's going to cut anytime soon. 이런 가운데 S&P 글로벌이 발표한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52.3으로 시장 예상치는 물론 지난달에 50.1을 넘어섰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52.3으로 4월에 50.8보다 올라 기대치를 넘어서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 건 감소해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월마트와 타깃 등 미국 유통기업들은 관세 충격파에 대비한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태. 스포츠 의류업체 나이키 역시 가격 인상을 발표했지만 관세 때문이라고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 같은 미국 기업의 눈치 보기식 가격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브라질 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대행은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 물량이 2, 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 위험 평가, 상대국과의 협의, 행정 절차 등에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두께 5.8mm의 초슬림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가 공식 출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삼성닷컴에서 진행한 사전 판매에서 구매자 절반 이상이 10대에서 30대였고 특히 티타늄 실버 색상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갤럭시 S25 엣지는 티타늄 실버와 제트 블랙, 아이스 블루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돼 가격은 256GB 기준 149만 6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다양한 작업 수행을 보여주는 최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옵티머스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거나 청소기를 돌리고 주걱을 들어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 안을 휘젓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손가락에 힘을 줘 키친타월을 잡아뜯고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고 캐비닛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커튼을 치는 동작도 자연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영상에는 모든 작업은 단일 신경망으로 수행됐고 사람의 동작을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학습됐다는 설명이 붙었고 머스크는 이 영상에 역대 최대의 제품이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내년 말 스마트 안경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애플 엔지니어들은 메타 플랫폼의 레이벤 스마트 안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년 말 출시를 목표로 올해 말부터 시제품을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애플의 스마트 안경에는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돼 외부 세계를 분석하고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가 이를 인식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 통화는 물론 음악 재생과 실시간 번역,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장마까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올 여름은 더 덥고 극한호우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